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전방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자 이렇게 다시 시작되나 이런 우려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자,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흐름들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뉴스 따라잡기가 버거워요. 네. 부과했다가 유예했다가 다 최종 버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문제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제 멕시코가 안 풀어주고, 미국이 안 풀어주고 바로 유효하게 네. 부과를 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미국산에 대해서 10에서 15% 맞대응한다, 보복한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으로 미국산에 대한 이제 관세 맞보복이겠죠? 네, 이 맞습니다. 내용부터 체크해 볼까요? 일단 일부 품목에 대해서 네. 이제 보복 관세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2월 1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보복 관세 보면은 10% 관세와 15% 관세 좀 나눠서 중국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이제 추가 관세 15% 같은 경우에는 석탄, 뭐 갈탄, 그다음에 액화, 천연가스 8가지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산도 원자재가 많아요. 미국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 관세 또 10%는 이제 미국산 원유, 뭐 원유. 이항기, 제초기, 그다음에 뭐 큰 자동차, 대형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한 10% 추가 관세 붙습니다. 이게 한 72개 품목 정도가 돼서 총 80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추가 보복 관세가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희귀 광물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텅스턴이라든지 텔루륨이라든지 비스무트 이런 희귀 광물에 대해서 이제 미국으로 흐르는 그 길을 막겠다. 그래서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수출해라.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한 가지가 또 눈에 들어오는 게 구글을 이제 단독점 네. 이거를 규제하겠다라고 이제 밝혀서 좀 의아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반독점 위반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개의 기업을 콕 집어갖고 또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는데 이것도 좀 특이한 게 하나가 패션 기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생명공학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기업을 또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콕 집어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요,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추가 관세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밝힌 상태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일부터 네. 시행하도록 예고된 상태입니다. 자, 결국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가 되면 중국은 희토류 보복 카드를 꺼낼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언급이 없고, 다만 앞서도 권 평론가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광물 보복은 지금 네. 카드는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5대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네. 광물도 많네요. 중국도 네, 못지않은 그렇습니다. 원자재 부국이에요. 예, 항상 부럽죠, 잘 그런 네. 점에서는. 그래서 일단 중국이 먼저 카드를 꺼내뒀던 것이 광물. 일단 희귀 광물에 대해서 일단 먼저 수출 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첫 번째로 본다면 텅스텐인데, 뭐 텅스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고온에서 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절삭 기구라든지 아니면 공구, 드릴 이런 데 많이 쓰이는 이제 광물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전 세계 생산량의 중국 쪽에서 82%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국 비중이 높은 광물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보면 몰리브덴이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광물이냐면 뭐 강철 합금에서 쓰이는 이제는 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철이라 그러면 어디 많이 쓰이냐 그러면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합금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수출 통제하겠다. 근데 이게 중국의 생산 비중이 42%나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를 막겠다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인둠이라는 또 광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디스플레이라든지 터치 스크린에 들어가는 이제 광물이고
반도체, 전자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마저도요. 사실 중국의 전체 생산량이 중국이 차지하는 게 66%를 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는 지금 차트에 나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5G 이동통신망 확장으로 인해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상 중국의 뭐 강점이라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 비스무트라는 또 광물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뭐 친환경 대체 금속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납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무독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생산의 중국이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뭐 중국이 전략화할 수 있는 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텔루륨이라는 있는데 이것도 전체 생산량의 중국이 67%를 담당할 정도로 사실상 뭐 중국에서 이렇게 광물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예고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이번에 중국의 맞대응, 맞보복의 시효, 이 네. 효과가 발행하는 날이 10일이라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또 하지 않았어요, 네. 중국이. 또 앞서도 얘기했지만 구글 반독점 조사는 의미가 없는 게 뭐 미국, 맞습니다. 중국에서 뭐 구글 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지? 네. 혹시 좀 합의에 대한 좀 욕구가 있는 것 아닌가? 극적 합의 가능성은 어때요? 아직 10일까지도 시간도 남아 있고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서로들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앵커님께서 정확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중국을 본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서비스 반독점 조사하겠다. 중국에서 구글 서비스 안 되거든요, 어차피. 예. 그래서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거 뭐 어차피 실효성도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이제 던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겁을 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탐색을 한다. 애플을 공격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네. 그래서 일단은 탐색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귀금속도 사실상 이게 미국 입장에선 대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도 이제 중국의 어떤 탐색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게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타격이거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이제 탐색전에 나섰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0% 추가 관세 얘기했는데 과거 기억나실 겁니다. 공약 보면은요 60%막 관세 이런 얘기를 했다가 뉘앙스가 많이 약화됐죠. 그래서 미국마저도 사실 중국에 대한 탐색전에 나서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의 주요 일지를 본다 그러면은 쭉 보시죠. 1월 20일에 사실상 25% 관세하다가 21일에 이제 유예 중국에 줬다가 그렇죠. 네. 10% 추가 관세하다가 유예 줬죠. 그래서 2월 4일에는 이제 관세 발효가 됐습니다. 중국 쪽으로 10%는 이거는 이제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월 10일부터 이제는 15% 관세하겠다. 중국은 또 밝힌 상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치고 뭐 공격하고 한쪽에서는 수비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2월 10일까지 뭐 모종의 카드가 나와서 충분히 뭐 논의될 수 있는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이제 관측이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잘 이제 모니터링해서 관심 갖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도요. 약간 유사한 게 아직 극단의 카드는 쓰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저기 이제 표에는 빠졌지만은 미국이 중국에서 오는 소포를 또 네. 아예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러면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소포를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보내고. 네. 근데 이건 또 바로 풀어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아주 낭떠러지로 가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의 대치까지는 서로 이제는 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상 이 이슈가 딱 불거지고 나서 뭐 우리가 보통 RTC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중국의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던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타격이 크거든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800 미만의 관세는요 사실상 무관세입니다. 그래서 면세죠. 예, 네. 면세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많이들 이제 흘러가는데 근데 지금 통계를 보아하니까 그 $800 미만의 상품들 중에서 보니까 RTC가 거의 50%를 차지해요. 그 중에서 테무와 뭐 RTC 쉬인 같은 경우에는요 비중이 30%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큰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소형 포장 소포를 막겠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는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바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단 맛을 보고 있다 이런 표현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겠다라는 것이고 아마 후반에 가서는요 아무래도 이제는 업다운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게 연방 우정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소포 배송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로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아직 협상의 어떤 카드는 서로들 남겨져 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마지막 날짜가 10일이고요. 중국도 하지만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아요. 일단 WTO에는 네. 분쟁 제소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네.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아마 중국은 이제 WTO를 통한 이런 맞습니다. 재판 공격도 법원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제 WTO도 개시가 됐고 이게 잘 안 풀리게 되면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반항하면 추가 관세를 또 때린다라고 이야기, 네. 또 매긴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극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러다가 10일 넘어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 중국은 네. WTO에 제소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네. 지금 일단 WTO 분쟁 해결은 6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개시가 됐죠? 예, 네. 지금 첫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네. 첫 단계가 뭐냐면 협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협의 요청은 피해를 받았던,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이 미국을 제소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로 60일 안에 이제 협의 요청이 돼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 되면은 사실상 이제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건데 이 패널 설치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가 패널 설치해서 전문가들이 선정이 되고 세 번째가 보고서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이거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이의 신청 있으면 상소하게 되고 그것을 안 지키면은 보복관세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1단계 딱 와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통해서 60일 이내에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요. 두 나라가 완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죠, 사실상. 그래서 아마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로 뭐 진짜 보복 조치까지 갈 단계는 6단계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뭐 시장의 조심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중국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보복은 관련 법이 없다.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크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이거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네. 경우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중국이 맞붙는 경우가 첨단 산업. 맞습니다. 중국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더 미국도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건데요. 네. 우리는 우리의 살 길 찾아야 되고 우리 지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부가 34조 원 규모를 2차 전지, 바이오 쪽에다가 투입을 한다. 이제 우리의 실력을 좀 키워넣겠다.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고 조금 더 가보죠. 맞습니다. 지금 현황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서로들 지금 관세 전쟁이 붙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금방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한 것처럼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세계가 급격한 상황에서 우리도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딥시크가 나온 마당에 그다음에 미국의 신정부 관세 정책이 나온 마당에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요. 여기에서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34조 원이 되고요. 이게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17조 원이 예전에 책정이 됐었는데 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34조 원이라는 자금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바로 AI-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 AI-위원회를 조속하게 개최해서 우리나라가 3대 AI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장기 비전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특징을 본다 그러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저리대출, 지분투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대응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34조 원, AI 국가위원회,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아웃리치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 그게 뭐냐면은 정부나 의회나 업계 대상으로 해갖고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고 이게 대외적으로 알리는 작업들이죠. 아웃리치 활동을 해서 사실상 반도체 실습법에 대해서 풀어내겠다는 것과
배터리, 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철강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라서 정부가 지금 앞서서 이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겠고요. 네. 기대 효과는 역시나 소부장이라든지 부품 이런 쪽에서도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 우리 민간 기업도 좀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도 네. 우리 한국 산업 중에 몇 섹터가 피해를 보고요.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때도 이 광물, 원자재 쪽은 또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양쪽을 모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경우에 우리도 함께 좀 힘들어지는데 철강 있죠. 반도체도 우리와 중국이 또 밀접하단 말입니다. 네. 이런 쪽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황을 본다 그러면 아까 뭐 관세 정책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의 싸움 안에서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쪽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원유 이런 것들이거든요. 가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콕 집어갖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철강이라든지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리쇼링을 해서 외국에 있는 이제는 기업들을 국내로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멕시코 물량 좀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미국 안에서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물량 조정에 들어갈 것 같고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내 생산량을 더 늘리게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우리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대응이 좀 느린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대응이 미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지금 정부나 민간 기관도 대응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네.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때도 여기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앞서 이제 핵심 5대 광물에 대한 이제 원자재 공격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결국 중국이 또 히토리오 보복 카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광물 쪽 원자재 쪽도 우리가 왜 중국이 미국을 치면 우리나라도 함께 여기 피해가 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나름대로의 원자재 수급 대책이 필요할 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게 우리나라가요. 사실 뭐 광물이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예. 처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예. 네, 대표적인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 아까 얘기했던 인듐이라고 있습니다. 인듐이나 비스무트, 뭐 텔륨 고려아연에서 사실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실 아연에 대해서 이제는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고려아연이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그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전 세계 1위거든요. 한마디로 아연을 이제 처리하면서 나오는 이런 값어치 있는 광물을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인듐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생산량 1위가 중국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2위가 누구냐?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어떤 제철 기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텅스텐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몰리브덴도 3개월치 재고를 지금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런 점들은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산업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밝히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좀 대응을 좀 하고 있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지금 대응을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에 이제 힘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반사 분야가 뭘까 좀 생각해 보니까 가령 이런 식입니다. 중국이 결국 극한으로 가서 네. 중국 내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또 애플 아이폰들 좋아하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좀 차단을 해주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든가 이런 쪽 레벨에서 우리 한국 산업과 우리의 경쟁력이 좀 펼칠 부분 그런 좀 효과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번에 만약에 이제는 보복 관세가 서로들 이제는 붙는다라고 한다 이게 그러면 잘 안 풀린다면 안 풀린다 그러면 사실상 애플 제품에서도 관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거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 붙여서 들어온다 그러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실상 애플 제품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 틈을 삼성전자가 사실상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시각의 지금 지배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중국 분위기는 막 애국 분위기예요. 막 우리나라 예. 제품 사자 그러면서 중국 제품 사자 막 이러고 있거든요. 샤오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 대한 아이폰에 대한 뭐 지금 시장의 지배력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틈을 또 삼성의 갤럭시가 또 노릴 수도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의 이제는 점유율 확대에 이번 기회에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요. 사실상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뭐 정부나 기업이나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나온 전략들이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대응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말이 정말 마지노선이고 고비입니다. 지금 뭐 세간에 나온 뭐 정보지, 뭐 요만한 루머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에서 먼저 시진핑과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진핑 쪽에서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이제 주말에 잘 타협이 돼서 10일 날 이제 중국이 미국산을 부과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잘 끝나서 넘어가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협상이 안 되면은요. 중국은 미국산에 관세를 부과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맞보복하면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당장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 뭐 시나리오별로 한번 좀 나눠 볼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요. 일단 뭐 타협이 되면 굉장히 극적인 좋겠죠. 타협이 예. 극적인 타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미 앵커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시진핑 주석과 이제 전화로 이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화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통화 시점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자존심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극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업다운 방식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정책의 위반자들,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렇죠. 갈단을 잡고 네. 그다음 실무진에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극적으로 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중국과의 얘기도 분명히 극적으로 또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10%의 관세 부분이라든지 네.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 부분도 뭐 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마련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짧게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지나면서 지금 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네. 총리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게루 총리가 이시바 총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우리의 좀 미리 가보는 답안지 같은 뭐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좀 비슷한 비슷하죠. 게 방위비 문제가 또 걸려 있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산업도 좀 비슷하다 겹치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미리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6일과 8일에 이제 방미를 합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관세 부과라든지 아니면은 방위비 분담금 이것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고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벌 수 있는 거겠죠. 과연 그때 방위비 분담금이 과연 어떻게 얘가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일본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간에 사실상 관세 문제에 대해서 풀어내려고 할 겁니다. 특히 철강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아마 우리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